안녕하세요.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원태입니다. 오늘 평론가 최원태님 모시고 미래 TV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마이크로 LED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TV는 과연 어떤 모습이라고 상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커지겠죠? 네. 엄청 커지겠죠. 화면이 큰 화면을 보던 사람이 작은 화면을 보면은 잘 못 돌아가요. 스크린 사이즈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커지게 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또는 이제 집안의 또 구조도 있고, 전력 소모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 요인들 때문에 이제 사이즈가 커지는데 한계가 있는 것 뿐이지, 결국 이제 지향하는 바는 점점 큰 사이즈의 영상을 집에 다 보유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TV가 사이즈가 커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커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커지면은 해상도가 따라야죠. 그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좋아야 그렇죠.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화질을 평가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해상도를 따지죠. 해상도가 갑이죠. 우선 해상도가 안 따라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포커싱도 결국 해상도가 이제 따라와 줘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일정한 해상도의 규격을 맞췄다고 따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컬러 어큐러시 문제, 색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느냐, 또는 이제 컬러 템퍼러처, 색 온도가 어떠냐, 그다음에 이제 감마라고 해서 아주 어두운 부분부터 밝은 부분까지 단계별로 얼마나 계조 표현력이 좋으냐. 사실은 계조 표현력이 뛰어나야 영상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또 계조도 우리가 또 이제 단순화시키면 컨트라스트 레이시오라고 해서 가장 밝은 것과 가장 어두운 것,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 이제 대비를 하죠. 사실은 블랙 앤 화이트는 짠하는 느낌을 줄지 몰라도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계조를 정세하게 표현해 줬을 때 컨트라스트 레이시오가 의미를 발휘하는 거지, 계조가 무너지면은 컨트라스트 레이시오가 아무리 좋아봐야 그건 의미가 없어요. 블랙의 안부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밝은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내용 중에서 이제 대형 스크린 얘기가 나올 텐데, 스크린이 커지면은 밝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뭐 일반 TV들 뭐 40인치, 50인치, 60인치 여기서는 그렇게 밝기 문제 안 되거든요. 안부가 문제죠. 블랙만 제로 블랙이면 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딥 블랙이라고 해서 아주 어두운 부분, 한 0에서 한 10% 부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U나 이런 데 정해진 표준 규격이 있어요. 뭐 709라든가 2020이라든가 여기에 표준 색상에 맞게 이제 컬러 개못이 잡혔느냐,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하죠. 네. 우리가 이 화질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일정 단계의 기본적인 걸 다 지켰다고 가정했을 때 그 위에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은 일단 화면이 컸으면 좋겠다. 화면이 커지면은 반드시 꼭 따라와야 되는 게 해상도죠. 바꿔서 말하면은 해상도가 좋아져도 화면이 작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핸드폰에서 2K, 4K 봐서 뭐해요? 별 차이 없거든요. 그게 스크린 사이즈하고 해상도, 이거는 항상 같이 따라와줘야 돼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해상도랑 크기와 해상도라는 거를 되게 강조를 해주셨어요. 제조사별로 되게 다양한 디스플레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대형화랑 해상도를 구현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타입의 디스플레이들이 인상적이셨는지 타입별로 조금 간단하게 좀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제 화질을 많이 보니까 화질을 많이 쳐다보면은 결국은 이제 옛날 CRT 시절, 그다음에 이제 PDP가 한때 이제 화질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제 CRT, PDP는 지금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쨌든 경쟁에서 밀린 거거든요. 이 종류가 다양하다고 그러지만 사실 별로 많지도 않아요. 요즘 TV를 좌우하는 거는 LCD죠. LCD TV 시대가 거의 뭐 한 15년, 20년 그렇게 이루어졌었죠. LCD는 백라이트를 쓰거든요. 뒤에 광원, 빛의 문제인데 CRT하고 PDP는 자발광이라고 해서 자기가 각각의 픽셀이 스스로 빛을 내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LCD TV 때부터는 백라이트 방식을 썼거든요. 뒤에서 광원이 딱 몇 개 정해져 있어서, 물론 이제 그 광원이 어디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뭐 HLED냐 무슨 뭐 직화형이냐, 맞습니다. 또 블럭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로컬 디밍 수를 뭐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원의 종류가 CCFL, 흔히 얘기하는 형광이냐 아니면은 형광등에서 쓰는 CCFL을 쓰느냐 아니면 LED를 쓰느냐. LED TV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뻥이죠 사실은. LED 광원을 쓴 LCD TV죠. 맞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뭐 QLED TV 아니죠. QLED 필름을 장착한 이 광원을 사용한 LCD TV. 네. 뭐 그거야 뭐 원래 다들 그렇게 이름들은 과장들을 하니까. 그게 지금은 거의 LCD TV 시대예요. LCD TV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화질이 일정 레벨 이상으로 좋아지기는 어려우니까. 왜냐? 자발광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자발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OLED가 나온 거죠. 네. OLED 이제 RGB OLED가 있고 화이트 OLED가 있고, 원래 옛날에는 OLED라고 그러면 그냥 RGB OLED였는데 뭐 AM OLED라고도 하고, 근데 RGB OLED가 수율이 잘 안 나오고 만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화이트 OLED가 또 대세를 이뤄서 좋은 화질을 또 만들었고, OLED TV는 뭐 지금은 이제 주로 화이트 OLED만 나오고, RGB OLED는 뭐 방송용 모니터나 뭐 이런 데 또는 뭐 아주 작은 화면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율 문제 때문에 RGB OLED가 사실은 굉장히 제일 화질적으로는 좋은 소재인데 보편화는 안 돼 있죠. OLED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겠죠. 롤러블도 되고 그러니까 발전을 하는데, OLED든 아니든 어쨌든 이제 LED라는 소자, 자발광하는 그런 소자를 이용하는 시대로 돌아가면은 이제 화면을 키우는 방법, 또 화질을 좋게 만드는 방법에서 많은 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들 뭐 국내 업체들도 그렇고 되게 미래형 TV는 결국은 다시 LED 소재들, OLED를 포함해서 LED 소재를 이용을 한 자발광형 TV를 대형화하는 쪽, 결국은 이제 그쪽 트렌드로 가겠죠. 그럴 거라고 봅니다. LCD 시대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말씀해주신 대로 LCD 같은 경우 지금 대형화 했다고 하더라도 80인치 후반대 정도에서 거의 한계점으로 다다른 느낌이고, 사실 그 이상으로 커져도 엘리베이터 같은 데 들어가지도 않고 해서 설치해도 상당히, 실제 제품을 발매하더라도 실제 판매하거나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발광 LED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이크로 LED를 언급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마이크로 LED가 갖는 그 디스플레이로서 마이크로 LED가 갖는 장점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LED TV가 이제 요즘 나왔죠. 확실히 그 독특한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상당히 미래 가치가 높다. 거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테슬라 주가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BMW나 벤츠보다 차를 잘 만들어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를 보는 거죠. 마이크로 LED는 이제 자발광이라는 장점, 그다음에 이제 빛을 내기에 좋죠, 소재가. 그것도 있지만은 지금 요즘 마이크로 LED는 이제 모듈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이제 80인치 이상 웬만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고 뭐 이제 뭐죠? 고가 사다리 같은 거 이용을 해도 층수 높은 데는 안 가고 LED 자발광 쓰게 되면은 뭐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 될지 몰라도 이론적으로 롤러블도 되거든요. 이렇게 돌돌돌도 김밥 만드시 말아서.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쪽으로 대형화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처럼 백라이트를 쓰는 TV, 통칭해서 이제 LCD TV입니다. 그 백라이트를 쓰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이즈를 모듈화 하기도 힘들고 롤러블 하기도 힘들고 마이크로 LED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은 그냥 통칭해서 LED를 이용한 자발광 TV 시대가 되면은 그 사이즈의 한계는 풀릴 것이다. 네. 그러면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는 대형화는 모듈을 여러 개 갖다 동원해서 이제 설치를 하면 대형화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픽셀 피치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렇죠. 픽셀 피치 관련해서 조금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형화된 스크린 사이즈에서는 화면이 작을 때는 원래 이제 픽셀 피치가 맞는 말인데 우리 이제 흔히들 도트 피치 그러죠. 그 다 피치가 제일 신경이 쓰여요. 화면이 작을 때는 그게 눈에 잘 안 보이는데 화면이 커지면 그게 신경이 쓰여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스크린 바로 앞에 코앞에 가서 보지 않는데 그 다트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거리 뛰면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내 눈에 띄느냐 안 띄냐가 여러 번 이렇게 쳐다보거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보이는 건 아니고요. 다트 피치가 크면은 전체적으로 영상이 막 흘러갈 때 우리가 그런 거에 문외한인 사람도 뭔가 영상이 거칠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는지를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하자 보면 되게 길어지니까 그건 생략하고 느낌을 그렇게 받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다 편차는 있어요. 또 스크린은 거리를 얼마나 띄우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마이크로 LED 지금까지 해상도랑 픽셀 피치 그리고 크기에 대한 설명 되게 자세하게 잘 풀어주셨는데요. 자발광 디스플레이로서의 마이크로 LED가 갖는 장점에 대해서 그 화질적인 측면에서 한번 조금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자발광이라는 게 이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냐가 좀 애매한데 간단히 말하면 이제 자기가 빛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발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점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좋은 장점이 색순도가 좋다라는 거 얘기하죠. 근데 이 색순도가 좋다라는 게 그냥 뭐 색상이 얼마나 정확하냐 뭐 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컬러 필터로 써서도 색을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린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사물을 보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들이 뭐 다 픽셀 단위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각 부분에서 나오는 빛이 물론 이제 다 반사가 돼서 나오는 빛이죠. 그림자도 있고 쉐이드된 그 개조가 다 달라요. 근데 그게 같은 빛이 아니에요. 되게 보면은 시시각각 매분 매초 계속 바뀝니다. 아주 심하게 바뀌는 경우는 이제 뭐 그 백사장의 모래알이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건 진짜 심하게 바뀌죠. 네. 그건 아주 극명하게 바뀌고 그 정도는 아니래도 뭐 똑같은 빨간색이라 하더라도 재질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지금 막 윤기가 나는 어떤 쇠의 재질은 반짝반짝하고 이제 느끼고 뭐 헝겊 같은 경우는 약간 푸근하게 이제 느껴지고 그게 다른데 그게 통칭해서 우리가 그냥 반짝반짝거린다라고 하는 거가 뭘 의미하냐면 색상이 일정한 똑같은 색상이 아니라 시시각각 바뀌는 거죠. 똑같은 색상에 같은 값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픽셀 단위로는 그게 그렇게 돼요. 그게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서 자발광이 될 때 똑같이 요만큼의 한 10개의 픽셀에 같은 정보를 줘도 각각의 픽셀마다 빛이 독립적으로 나오니까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보면서 뭐 흔히들 뭐 때깔이 좋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색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은 당연히 좋죠. 백라이트를 안 쓰니까. 화이트 오일이도 그렇지만은 백라이트를 안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블랙 부분에 대해서. 근데 블랙을 끈다고 해서 제로 블랙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픽셀이 인접한 픽셀이 이게 이제 밝기 신호가 들어오면은 간섭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픽셀하고 픽셀 단위의 이제 격벽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셀을 분리를 해가지고 얼마나 잘 분리시켰느냐 또는 이제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보면은 그 소자랑 소자 사이에 이제 검은색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가까우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분리하냐에 따라서 인접한 픽셀의 영향을 얼마나 덜 받을 수 있느냐. 전부 이제 화면이 다 꺼진 상태에서 블랙은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거는 뭐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까마귀가 눈을 감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실제로 이 어느 정도 밝기가 있는 영상들이 있을 때 어두운 부분이 진짜 까만색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건 제로 블랙은 아닌데, 제로 블랙은 아니래도 그게 얼마나 이 블랙에 가까운 색깔을 내주느냐. 그래야 또 이제 어두운 부분에 그 개조 표현이 잘 되거든요. 그 딥블랙이라고 해서 딥블랙이라는 게 이제 보통 0에서 한 10% 정도의 밝기, 그러니까 최대 밝기를 100%라고 했을 때 0에서 10% 정도의 부분에 그 개조를 정세하게 표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지금 화이트 OLED 화질 좋은 게 그 부분이 가장 포지션이 커요. 컬러 필터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색도 많이 살아나고 이제 제일 밝은 거보다는 제일 어두운 부분을 정세하게 표현해 주는 게 사실은 고급 화질에서는 제일 평가를 받는 요인들이에요. 그 개조 표현력이라든가 그게 중요한데 물리적으로는 네. 그쪽 부분은 굉장히 유리하죠. 백라이트처럼 이렇게 블록 단위로 밝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 표현할 때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스크린 유니포미티. 화면이 전체적으로 밝기가 동등하잖아요. 우리가 영상을 볼 때는 보통 중앙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중앙 부분을 많이 보고 가장자리에는 정보량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해상도가 높아지면은 가장자리 있는 부분에도 영상의 포커싱이 잘 맞춰져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전달해 주는데 대개 화면이 커지면은 중앙 부분하고 가장자리 부분, 특히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거든요. 가장자리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중앙부보다. 그러면 시선이 그쪽으로 잘 안 가져요. 근데 스크린 유니포미티가 똑같으니까 가운데가 뭐 500칸 되려면은 가장자리도 똑같이 500칸 되려면은 이 주변부의 정보가 중앙부의 정보 못지않게 동시에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시청자가 화면이 커졌을 때 시야각이 저절로 넓어져요.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볼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축구든 야구든 간에 그라운드 말고 관중석의 사람들의 모습이 명료하게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중석에 막 골을 넣었을 때 관중들이 막 흥분하고 좋아하고 막 그리고 알록달록하게 옷들을 입었잖아요. 그게 다 눈에 보이면은 그리고 대형 스크린이 되면 또 더 잘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감동이 달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듈화가 가능해졌는데 일반 20평대 또는 30평대 많이들 주거하시는 그런 주거 형태에서 마이크로 LED가 어떤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할지 혹시 이게 패러다임이 한번 확 바뀔 거예요. 그게 중간에 80인치에서 90인치, 100인치 이렇게 가지 않을 거고 내 생각에는 한 번에 한 140, 150인치 이렇게 갈 거라고 봐요. 저는. 140, 150인치는 저는 되게 큰 저택에서만 가능한 사이즈가 그렇죠.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개들 이제 그렇게들 얘기들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에 관한 이제 토론이 나올 때 굉장히 오래전부터 항상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집에서 TV를 많이 보잖아요. TV를 보는데 그 소요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자동차 타고 다니는 시간보다 TV 보는 시간이 더 많을걸요.
그렇죠. TV가 자동차보다 더 많은 비용을 써도 되는 품목이라고 보는데 우리 이제 집에 앞으로 TV는 정해진 사이즈로 내가 무슨 50인치 TV를 산다, 80인치 TV를 산다가 아니라 내 집에 맞는 커스터마이징된 TV. 그게 이제 나는 벽 TV라고 보는데 높이 230에 가로가 한 3m 이상 되는 벽을 집에서 한번 찾아보라고요. 이렇게 보면 어디든 있어요. 가로가 300이 좀 넘고 높이가 180 정도 되는 벽을 전부 TV로 쓰란 얘기죠. 네. 그럼 뭐 안 돼요? 돼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게 가능해졌다니까요. 그게 이제 마이크로 LED든 OLED든 결국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벽을 채우는 거예요. 내 벽 사이즈에 맞게 전체 화면이 150인치 정도 되는 게 아마 얼추 보면 한 30평형대 아파트에서도 150인치 스크린이 나오죠. 나옵니다. 뭐 평수가 조금 작으면은 저는 거꾸로 그런 형태의 그 벽을 가득 채우는 벽 TV가 유행을 하면은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도 그런 식으로 설계들을 할 것 같아요. 아파트 옵션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삼성 레미안 무슨 뭐 자이 아파트 뭐 이러면은 무슨 뭐 삼성 TV 들어가고 LG TV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광고할 때도 우리는 뭐 약간 평수는 작지만은 벽면을 뭐 200인치 TV가 가능하게 벽면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마치 빌트인 가구나 또는 무슨 뭐 천정 에어컨이나 이런 거 설치하듯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서 우리가 TV만 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 146인치라고 그러면은 70인치가 4개예요. 35인치로 따지면은 16개가 되나요? 그거를 전부 분할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 때는 TV 보고 TV는 150인치로 보는 거야. 그리고 뭐 요즘 뭐 날씨라든가 무슨 뭐 증권이라든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정보는 화면 분할을 해가지고 한쪽에만 띄울 수도 있고 무궁무진하죠. 뭐 그 다음에 뭐 가족 사진 따로 만들 건 뭐 있어요? 한쪽 아트월로 쓰는 거지. 거기에 가족 사진 액자 대용 액자 대용으로 계속 바뀌어요. 1시간 단위로 또 사진도 여행 갔을 때 뭐 미국 갔던 사진 뭐 영국 갔던 사진 계속 바뀌어. 사이즈가 동영상도 가능해. 네. 사이즈가 커서 임장감도 뭐 보통 때는 TV를 보지 않고 꺼놓을 때는 가족 사진을 넣든지 아니면 고우나 세잔느 뭐 그림 같은 거 그렇죠. 소품. 심지어는 저는 그 생각도 해요. 거울로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전면 거울. 등신대 거울. 등신대 거울이죠.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네. CCTV가 이제 보편화돼 있잖아요. 막 블랙박스 요즘 안 달린 거 없고 막 그런데 이 뭐 방범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인터폰의 조그만 화면으로 볼 게 아니라 누가 이제 아래층에서 벨을 누르면은 화면에 37인치나 70인치 화면에 딱 뜨는 거예요. 바깥에 누가 왔나. 택배 기사님들이 화장하고 다녀야 될 상황인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학교 원격 수업 70인치 화면으로. 그러니까 그걸 TV라고만 보진 않고 그냥 벽이야. 벽. 전자벽. 아트월 기능도 있고 그 벽의 기능을 하는 그것이 각 가정에서 뭐 냉장고보다도 더 소중하고 뭐 에어컨보다도 더 소중한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도 이거는 있어야 된다. 그런 세상이 되면은 아니 뭐 자동차 사려고 막 1억 2억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건 못 쓰겠어요. 그만한 가치만 부여해 주면은 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뭐 단독주택처럼 뭐 아주 설계된 곳에서가 아니라 뭐 20, 30평 아파트에서도 100인치, 150인치 스크린이 보편화된 시대. 난 멋있잖아요. 예. 결국은 모든 영상기기들이 여태까지 밟아왔던 게 그 과정이에요.
중간에 만드는 사람들은 뭐 이게 힘들다, 가격이 떨어지기 힘들다, 아예 그렇게 되겠느냐 다 이러는데 결국은 좌지우지하는 거는 소비자의 니즈라는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거, 확 당기는 거, 그게 있으면은 결국은 한 사람, 두 사람 얼리 어댑터들이 그걸 써요. 쓰다 보면은 점점 수요가 늘어요. 수요가 늘면은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맞춰야겠다 해가지고는 생산자들이 어떻게든지 기술적으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급이 증가되고 공급량이 증가되면은 결국은 효율성이 증가되면서 가격이 다운이 돼요. 항상 영상기기들은 늘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지 결국은 뭐 5년 안에 보통 한 150인치, 120인치, 150인치 TV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시대. 5년 안에 될는지 모르겠는데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보편화되면 가격만 다운되고 도트 피치만 떨어지면은 될 거예요. 전력 문제만 또 해결되고 그러면은. 오늘 진짜 긴 시간 동안 마이크로 LED 그리고 TV가 나아가야 될 미래 되게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따져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 진짜 AV 매니아들이 반길 만한 되게 그런 좋은 소식도 많아서 이 영상에 대한 반응이 되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되게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여러 좋은 얘기 말씀 나눠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요즘 강호에 출몰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굳이 뭐 저까지 이렇게 호출하셔가지고 근데 뭐 늘상 우리들은 이제 자주들 나누드는 이야기들인데 들으시기에 조금 내용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부분은 그냥 제껴 놓으시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TV가 150인치 TV 보는 날 며칠 안 남았다. 이제 그렇게 바뀔 거다. 뭐 70인치, 80인치, 100인치 이렇게 안 올라가고 아마 단번에 대형 스크린으로 보는 그런 시대가 인프라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시대가 뭐 곧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만드는 사람들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면 된다고 봐요. 그런 시대 올 겁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